코스피가 오늘 13개월 만에 2,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일 하락하는 우리 증시 원인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녹록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빠지면서 코스피는 결국 2,800선을 내어줬고 코스닥은 91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맥없이 주가가 빠졌고 코스닥 시장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시젠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K옥션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형성하고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 뒤 지수 하락과 맞물려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엔 다시 상한가까지 오르며 결국 따상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상장한 K옥션은 좀 피해간 모습입니다. 네, 박 기자, 미국도 우리도 이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지가 않은데 꼽히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죠? 네,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 움직임에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압박에 경기와 물가 또 금리까지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험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지난주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뉴욕 증시 상황도 안전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기자, 지금 국내 증시의 이런 조정 상황, 증권가에서는 얼마나 더 이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선 뉴욕 증시 급락으로 우리 시장도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에 비하면 코스피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보다 먼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저렴해진 편이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2,800포인트를 하회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이 구간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 자산 비율을 토대로 따져봤을 때 코스피가 2,790선과 2,806포인트 구간에서 반등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봤습니다. 흥국증권 역시 코스피는 250일 이동 평균선을 8에서 11% 하락하는 국면에서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할 때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예,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더라도 이 시기나 그 폭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안도하기보다는 2차 조정 국면을 경계하고 위험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야 할 텐데요. 먼저 분수령은 현지 시간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열리는 올해 첫 FOMC 회의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1월부터 금리를 전격 인상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3월에 50bp를 올릴지 혹은 올해 4차례 이상 인상할지 등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양적 긴축에 관한 의견들도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최대 4번으로 제한하고 긴축 시점을 하반기로 둘 경우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지만 이렇다 할 긍정적인 힌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3월 FOMC까지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FOMC에서 이 긴축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이 CNN이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공포에 진입한 상태인데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극단적 공포 국면을 한번 터치한 이후 다시 회복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하나 뒷받침돼야 하는 게 바로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희영 기자가 리포트하겠습니다. 긴축 공포와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증시가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낙폭이 이미 시장이 예상한 지지선을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PBR 1배를 밑돈다라는 거는 지금 경제 수준이라든지 물가 수준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한 부분 등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나 주식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미국 기술주들의 조정의 시작이 우리에게 충격을 배가시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해외 시장에 대한 변화나 반응을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만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이처럼 양 시장 모두 강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 인식과 저점 매수 심리가 짙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에서 각각 3조 4,596억 원, 2조 9,20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삼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데다 연준의 긴축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건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시작된 거고 이번 분기 내내 통화정책 강도와 영향이 계속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반등을 노리고 바로 들어가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려면 연준의 기조뿐 아니라 실적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12개 상장사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9조 6,690억 원으로 한 달 전 추정치 대비 6%가량 하향 조정됐습니다. 통상 4분기는 어닝쇼크 계절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결국 증시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지라도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분기 정도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기업 실적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거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대망의 상장을 하는데 뭘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망의 LG 에너지솔루션이 증시에 입성할 예정인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한 만큼 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LG엔솔의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주주들은 물론 좋겠지만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급이 쏠릴 수 있어 수급에는 오히려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다음 달 현대 엔지니어링 등 대여급 기업들이 속속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수급 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 또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변수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칠 줄 모르는 조정 장세, 언제쯤 끝이 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지금 코스피가 저점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런 내용인데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코스피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저는 지금 느끼는 분위기가 비관론이 굉장히 크게 달해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것도 과매도 성격이 저는 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지금 장중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증시들, 다른 아시아 증시나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은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빠졌던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국내 증시는 유독 그 투자 심리가 더 취약해지면서 과매도성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는 당장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시장 달래기에 나설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떤 발언들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 또 FOMC 이후에는 미국과 우리 시장 회복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 달래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른바 연준 풋, 파월 풋이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 달래기성의 파월 의장이 풋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이후로 10% 넘게 빠졌지만
아직까지는 다우랑 S&P 500은 한 자릿수대 하락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월풋, 연준풋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지금 연내 금리 인상 속도 및 양적 긴축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 기존의 시장이 우려했던 그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 인식, 불확실성 해소 기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역시나 1월 FOMC,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는 이때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이 FOMC 이외에도 혹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할 사항 같은 게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가령 이제 27일 목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예. 이제 이 종목이 상장함으로써 해당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액티브, 패시브 펀드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여타 대형주들의 주가 변동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부 거래 주체들의 관망 심리가 심화되면서 수급도 한 번 더 비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셨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증시의 성격은 과매도, 투매 성격이 있는 만큼 지금 지수가 빠지는 구간, 종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현금화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좀 홀딩하면서 관망하면서 좀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